연말정산을 할 때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을 하면 최대 약 150만원 정도를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금융상품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 보는 금융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지점장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제공해주는 금융 꿀팁 200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123번째 주제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가 나왔습니다. 직장인분들은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생각하면서 이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이나 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활용하시면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올라가는데, 같은 듯 하면서 이 상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제 한도, 두 번째로 투자 대상, 세 번째는 중도의 일부 인출 가능 여부, 이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IRP의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달리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 주식형 펀드나 ETF와 같은 위험자산에는 70%까지밖에 투자를 못한다는 이러한 규제 조항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사유를 제외하고 중간에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게 IRP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는 혹시라도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16.5%라는 굉장히 높은 세율로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거든요.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은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돌려받지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돼서 내게 되는 기타 소득세는 원금의 운용 수익을 더한 전체 적립금에서 16.5%를 떼기 때문에 아무리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큰 그런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또는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둘의 어떤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제가 표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이 근로소득은 5,500만원, 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내가 납입한 원금의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연간 한도가 400만원이고요. IRP는 700만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16.5%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연금저축을 400만원 납입하신 분들은 16.5%를 곱한 66만원을 최대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IRP를 포함해서 700만원을 납입하신 분들은 16.5%를 곱한 115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죠. 소득이 1억 2천 근로소득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6.5%가 아닌 13.2%를 돌려받게 되고, 공제 한도는 위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득을 초과하시는 고소득자분들은 똑같이 13.2%를 받게 되지만, 한도가 IRP는 700만원 동일한데 연금저축은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제 한도를 추가로 200만원을 상향해서 받기 때문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이 1억 2천, 종합소득이 1억 초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최대 900만원 한도로 16.5%를 돌려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148만 5천원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연금저축 상품보다는 IRP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 가능 상품 그리고 그 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연금저축 펀드라는 상품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산 배분을 할 때 비중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위험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IRP는 위험자산의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나 ETF의 70% 이내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펀드 상품 중에서 채권에 대한 비중이 높은 채권 혼합형 펀드의 경우에는 100%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공격적으로 주식과 관련된 위험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IRP보다는 연금저축 펀드 상품이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중간에는 혹시라도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중도에 일부 인출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이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IRP는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부 인출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계약을 전부 해지해야지만 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라는 3.3%에서 5.5%의 세율을 제외하고 IRP와 연금저축 모두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16.5% 세율을 과세를 하고 IRP와 연금저축 모두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 취소, 파산의 경우에는 IRP는 안 되지만 연금저축 상품은 3.3%에서 5.5%의 세율을 과세하고 중간에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가 3.3에서 5.5%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5.5%에 들어가실 거예요. 70세까지는 5.5%의 세율, 그리고 70에서 80세 사이에는 4.4%, 80세 이상은 3.3%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세율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연금소득세 5.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는 IRP보다는 연금저축 상품이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IRP와 연금저축 상품 둘 다 중간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 55세 이상이셔야 되고 가입 후 5년이 경과되셔야 되면서 마지막으로 전액 이체를 할 경우에만 IRP와 연금저축 사이에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을 하게 될 그 금융기관에다가 신청만 하면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전이 가능하신데 젊었을 땐 공격적으로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운용을 하다가 만 55세 이상이 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 IRP로 이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IRP로 운용을 하다가 내가 중간에 인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금저축이 중간에 일부 인출 사유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중도 인출을 해야 됐을 때 이러한 이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사실 IRP와 연금저축 상품은 모두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세금을 나중에 낸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이 과세를 나중에 하게 된다는 뜻이죠. 내가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지만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또는 해지를 해서 일시금으로 찾게 됐을 때 또는 중간에 일부 인출을 하게 됐을 때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 이러한 세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추후에 내가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 연금 수령액 측면에서는 비과세 상품보다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자금을 활용하시면서 연말정산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세금 혜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금 환급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